네, 안녕하세요. 혹시 선생님들 지금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실까요? 아까 전에는 제 목소리 잘 들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잘 들리실까요? 예,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잠깐만 있다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일찍 들어오신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유레카 앞에 띄어놓은 화면을 보시면 유레카에 접속하실 수 있는 아이디랑 패스워드 입력해 드렸을 거예요. 이 아이디랑 패스워드 입력해서 유레카에 먼저 로그인 하신 상태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나 이제 늦게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주소랑 아이디 패스워드는 채팅창에 한번 더 입력해 둘게요. 선생님들께서도 로그인 하신 상태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그인 하시면 지금 저처럼 오른쪽 상단에 유레카님 접속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다시 로그인 하실 수 있는 아이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나 가능하신 선생님들 있으시면 선생님들 얼굴 나오도록 화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선생님들 표정 보면서 조금 빠르면 천천히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조금 적당한 속도다라고 하면 그 속도를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가능하신 선생님들 있으시면 네, 화면 열어주시면 제가 선생님들 좀 표정들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진행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하나씩 다 듣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전체적으로 일괄 음소거를 시키고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따가도 한번 다시 말씀드릴 거지만 질문 같은 경우에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강의 종료 후나 혹은 잠깐 쉬엄쉬엄 진행할 수 있는 타이밍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제 진행을 해볼 텐데 우리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선생님들 지금은 로그인은 혹시 다 진행되셨을까요? 로그인이 다 진행되셨으면 유레카 보셨을 때 오른쪽 아래에 상시교육 실습 자료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오늘 같이 따라서 전 과정을 같이 따라서 진행해 보실 선생님들께서는 통계분석 예시 자료까지 같이 받아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레카 홈페이지 보시면 오른쪽 아래 유레카 활용 팁이라고 있고요. 이곳에 상시교육 실습 자료를 클릭하시면 자료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 다운로드는 클릭이 안 되니까 이 파일 이름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파일 이름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파일 저장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안내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교육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이 한 55분 정도 신청을 해주셨는데 지금 한 15분 정도 들어오신 것 같아요. 15분, 14분 정도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안내사항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시교육 일정부터 안내를 드릴게요. 상시교육 일정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는 설문조사 부분,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는 통계 분석 부분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번 달에는 저희가 넷째 주 목요일에 온라인 설명회라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만 특별하게 셋째 주 목요일, 오늘 통계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혹시 설문조사 부분이 필요하신 선생님들 계시면 3월 둘째 주 상시교육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강의는 1시간 동안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강의 녹화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 다시 보실 수 있는 영상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선생님들 작성하셨던 메일로다가 영상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나 오늘 강의를 들으시다가 어느 부분에서 딱 놓치셨다 하시면 그 부분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지 마시고 일단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곳으로 따라와 주세요. 따라오시고 나서 추후에 제가 보내드린 영상 링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질문사항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강의 종료 후나 혹은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채팅창에 질문사항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선생님들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교육을 마친 후에는 상시교육 만족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저희가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이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끝났다 이러고 바로 나가시기보다 마지막으로 만족도 조사까지 진행해 주시고 회의를 종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로그인은 다 되어 있으시죠? 제가 혹시나 선생님들 로그인 못하신 분들 있으실까 봐 로그인 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채팅창에 입력해 둘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통계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오늘 진행할 내용은 첫 번째로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께서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받으셨을 때 이 오프라인 설문조사에 대한 원자료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선생님들 요새 사전사후 분석 정말 많이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사후 분석을 하기 위한 자료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통계 분석의 기초랑 이럴 때는 이런 분석 진행하시면 됩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선생님들께서 몇 가지 분석을 진행을 하셨을 때 분석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시면 되는지 그에 해당하는 내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지금은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 건 지금처럼 로그인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선생님들께 교육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알려드렸어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이 아이디랑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제가 교육이 끝나고 나면 이 아이디랑 패스워드는 다시 닫아둘 거예요. 이때 선생님들 지역별로 로그인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 쪽으로 별도로 회원 가입하지 마시고 로그인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로그인 하실 때는 유레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유레카 활용 팁이라고 있고요. 이곳에 모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쪽에 지역별 로그인 방법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 지역별 로그인 방법을 클릭하시면 각각의 지역별로 로그인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두었습니다. 이 방법을 참고하셔서 로그인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홈페이지를 연동을 해두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해당하는 기관의 홈페이지를 클릭해 주신 다음 여기에 안내되어 있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계 분석 부분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마치시거나 혹은 온라인 설문조사 중간중간에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조사 자체가 힘드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받으시고 해당하는 자료의 원자료만 엑셀 파일로 가지고 계신다면 업로드해서도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처음으로 그러면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통계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만든 설문조사에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유레카 두 번째 메뉴, 설문조사 메뉴 중에 수업 실습용으로 한번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실습용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다른 선생님들께서 작성하신 설문조사가 쭉 나올 거고요. 지금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박대호라고 되어 있는 2월 10일에 작성된 유레카 상시교육 설문조사가 하나 있을 거예요. 순번은 10266번입니다. 이 설문조사의 조사명, 상시교육 별 3개 있는 거예요. 이 설문조사의 조사명을 클릭해 주시고 조사자 비밀번호가 0000 이렇게 04자리로 되어 있어요. 0000 입력해 주신 다음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설문조사를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는 전주에 선생님들께 미리 설문조사 응답을 받아놨어요. 지금처럼 응답자가 생기신 경우에는 이제 통계 분석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개요 화면 아래쪽에 내리셨을 때 설문조사 관리에 결과 분석, 통계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유레카에서 기본적으로 빈도와 그래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빈도와 그래프뿐만 아니라 나는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더 진행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화면 상단에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스텝 3.0이라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이 이스텝 3.0 페이지에서는 기술 통계량부터 빈도 분석, 교차 분석뿐만 아니라 요새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이 사용하시죠. 사전 사후 분석을 하기 위한 대응표본 T 검정과 상관 분석, 회귀 분석까지 모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간단하게 빈도 분석하는 방법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빈도 분석을 할 때는 왼쪽에 통계 분석 메뉴를 클릭해 주신 다음 분석 중에 빈도 분석, 변수 리스트에 1번 문항이 성별에 대한 문항이에요. 1번 문항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번 문항을 선택해 주시고 화살표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 변수로 내려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래프는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그래프를 선택해 주셔도 괜찮아요. 막대 그래프나 원 그래프, 혹시 그래프가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시면 없음으로 두고 사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다 지정해 주셨다면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마 처음 분석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닫기 버튼 아래쪽으로 팝업을 허용해 주세요 라는 옵션이 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팝업을 항상 허용으로 바꿔주신 다음 다시 한번 분석을 진행해 주시면 저랑 동일하게 결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화면은 닫아주도록 할게요.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주세요. 여기 통계 분석하기도 있고 통계 분석 3.0도 있는데 내가 어떤 걸 써야 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 통계 분석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데이트하기 전 버전입니다. 업데이트하기 전 버전이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결과를 다운받으시는 것도 조금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가급적이시면 선생님들께서는 통계 분석을 사용하실 때 통계 분석하기 대신 통계 분석 3.0 버튼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처럼 온라인 설문조사를 항상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면 좋겠지만 온라인 설문조사 자체를 사용하기 어려우신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받으시고 해당하는 원자료를 업로드해서도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오프라인으로 받은 설문조사의 원자료 만드는 방법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께서도 엑셀 파일을 여셔서 제가 만드는 데까지 같이 한번 따라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드는 데까지 선생님들도 같이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제출에는 아이디랑 성별, 학년, 수업 만족도, 급식 만족도, 그리고 아이디는 1번부터 10번까지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지금처럼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만드신 선생님들께서는 여기까지 다 작성했다 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한 번만 입력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많은 선생님들께서 지금 다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원자료의 구성부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처럼 만드셨으면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아실 거예요. 원자료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이 자료의 가장 첫 줄, 가로로 첫 줄에는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설문조사의 질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부터 가로로 한 줄 한 줄이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응답으로 입력되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은 저는 수업 만족도랑 급식 만족도까지만 사용했지만 추가적인 문항들을 더 사용하셨다면 이 오른쪽으로 한 칸씩 더 늘어나게 되고요. 지금 저는 10명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가정했지만 선생님들께서 추가적인 응답자를 더 받으시게 되면 아래로 한 줄씩 한 줄씩 더 쌓여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자료의 구성을 선생님들께서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원자료를 입력을 해볼 건데 선생님들께서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받으셨다면 선생님들 앞에 오프라인으로 받은 설문조사가 쭉 쌓여있게 될 겁니다. 이때 바로 하나씩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이 설문조사의 우측 상단 혹은 좌측 상단에 가장 위에 있는 설문조사를 1번 설문지부터 그 아래에 있는 설문조사는 2번 설문지 이렇게 각각의 설문조사 번호를 붙여주셔야 돼요.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도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학번이 부여가 되죠. 이것과 동일하게 설문조사에도 설문조사를 관리할 수 있는 설문조사 번호가 부여되는 과정입니다. 지금처럼 설문조사에 다 번호를 부여를 해주셨다면 가장 위에 있는 1번 설문지를 보시고 가로로 한 줄씩 입력을 해주실 거예요. 먼저 1번 설문지를 보니까 성별은 1번이 남자였고요. 학년은 2학년. 수학 만족도는 만족함인 4번, 급식 만족도는 매우 만족함인 5번을 준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선생님들께서도 원자료를 입력하기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가로로 하나의 설문지를 모두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저희 쪽으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때 성별부터 먼저 쭉 다 입력을 하고 학년 쭉 입력하고 이게 훨씬 더 편하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도 직접 한번 해보시면 이게 굉장히 불편하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먼저 1번부터 10번 설문지까지 모든 설문지의 1번 문항만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다고 끝이 아니죠. 다시 처음으로 넘어와서 1번부터 마지막 설문지까지 2번 문항도 다 입력을 해야 돼요. 사실 원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타나거나 혹은 오타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지금처럼 가로로 입력을 하셨다면 어느 한 곳에 빈칸이 나타나거나 혹은 특이값이 나타났을 때 이에 해당하는 설문 번호만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해당하는 설문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지만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세로로 다 작성을 해주셨다면 모든 설문지에 이 해당하는 문항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밀려 쓰셨는지 혹은 어디서부터 오타가 발생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가급적이면 원자료를 입력하실 때는 하나의 설문지를 입력하기 시작하셨을 때 가로로 해당하는 조사를 모두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지금은 1번 설문지를 다 작성했으니까 다음으로 2번 설문지를 볼게요. 2번 설문지를 보니까 2번 설문지는 성별은 2번인 여자였고요. 학년은 5학년, 수업 만족도는 보통인 3점, 급식 만족도는 만족하지 않음이었던 2점을 준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가로로 한 줄씩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임의로 한번 테스트이기 때문에 임의로 한번 쭉 채워볼게요. 여기서 임의로 아래 설문지들을 다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저처럼 아래에 있는 모든 칸을 다 채워주셨다면 이번에는 파일에 저장해 주도록 할 거예요. 저는 바탕화면에
원자료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원자료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파일을 다 저장해 주셨다면 작업 중이셨던 파일은 닫아 주셔도 괜찮고요. 이번에는 유레카의 세 번째 메뉴인 통계 분석 메뉴로 들어가 주도록 할 거예요. 통계 분석 중에 내 자료 분석하기 메뉴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파일 저장은 다 되셨을까요? 화면 켜주신 분들은 고개만 끄덕이셔도 제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처럼 파일 저장까지 다 해주셨다면 유레카에 들어오셔서 유레카의 세 번째 메뉴인 통계 분석 메뉴로 들어가 줄 거예요. 통계 분석 중에 내 자료 분석하기로 들어오시게 되면 화면 가운데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고요.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 주신 다음 바탕화면에 우리가 아까 저장한 원자료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었던 원자료라는 이름의 파일이 업로드가 될 거예요. 이 상태로 오른쪽에 보이는 빨간 색깔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레카에서 먼저 설문조사에 빈칸이 있는지 혹은 오류가 나타날 만한 게 있는지 한번 검출을 해줄 거예요. 이때 검출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분석하기 3.0 버튼을 클릭해서 우리가 아까 봤었던 리스트 3.0으로 들어와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앞서서 입력했었던 설문 문항들이 그대로 쭉 변수 리스트에 나타나게 돼요. 그럼 지금은 제가 평균 점수 구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평균 점수 구하실 때는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 기술 통계량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기술 통계량에서 저는 급식 만족도에 대한 평균 점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변수 리스트 중에 급식 만족도를 선택해 주시고 화살표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여러 문항들을 한꺼번에 넣으실 때는 쭉 드래그를 하셔도 괜찮고요. 하나를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버튼을 누르시고 다른 걸 또 클릭을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급식 만족도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볼게요. 급식 만족도를 아래로 내려주셨으면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평균과 표준 편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통계량 값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화면을 한번 닫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은 선생님들께서 요즘 사전조사, 사후조사를 가지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세요. 그래서 사전조사랑 사후조사 원자료를 합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나 같이 진행해 보실 선생님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레카의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상시교육 실습 자료라고 있고요. 이 실습 자료 안에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사전조사랑 사후조사에 대한 원자료가 모두 다 들어있어요.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같이 진행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선생님들께서 사전조사, 사후조사의 차이를 비교하는 대응표본 T검정을 진행하실 때는 지금처럼 두 개의 원자료가 필요합니다. 처음으로 사전에 대한 원자료가 한 가지가 필요하고요. 다음으로 사후에 대한 원자료가 한 가지 더 필요해요. 그리고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파일을 하나로 합친 통합이라는 파일이 새로 한 가지 필요합니다. 이때 가급적이시면 선생님들께서 사후조사에서 분석을 진행하실 대응표본 T검정 분석을 진행하실 자료를 쭉 다 블록을 잡아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복사, 그리고 다음으로 사전조사의 오른쪽으로 해당하는 자료를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지금처럼 왼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오른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종종 선생님들께서 사후에 대한 자료에 사전 자료를 붙여 넣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왼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왼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고 오른쪽에 사전에 대한 자료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분석의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분석의 부호가 반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증가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진행할 수 있는데 부호가 반대다 보니까 오히려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사전 사후 분석을 진행하실 때는 가급적이시면 왼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오른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한 다음 바탕화면에 통합이라는 파일로 새로 한번 저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바탕화면에 통합이라는 이름의 파일로 저장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작업 중이던 파일은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중이던 파일을 다 닫아주셨으면 이번에는 유레카의 세 번째 메뉴인 통계 분석에 두 번째 있는 수업 효과성으로 들어가 줄 거예요. 가끔 선생님들께서 내 자료 분석하기랑 수업 효과성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기능 차이는 없습니다. 기능은 동일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수업 효과성 분석에서는 아래 참고 자료로 저희가 방금 진행했던 사전조사랑 사후조사를 하나로 합치는 방법이 나타나 있고요. 내 자료 분석하기에서는 우리가 그거보다 먼저 진행을 했었던 원자료를 만드는 방법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이 차이만 있고 기능적으로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데서나 사용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수업 효과성에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수업 효과성 분석으로 들어와 주신 다음 마찬가지로 화면 가운데 있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방금 작성했던 통합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파일이 업로드가 되었고요. 여기서 분석하기 오류가 검출되지 않았다면 분석하기 3.0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3.0으로 넘어올 수가 있고요. 우리는 지금 사전사후 분석을 진행해 볼 거기 때문에 사전사후 분석을 진행할 때 사용하는 분석인 대응표본 T검정을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응표본 T검정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동일한 문항 한 쌍씩만을 넣고 분석을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 수업 만족도 사전과 사후만을 넣고 분석을 진행해 주도록 할 건데요. 지금 저희 문항을 보시면 수학 만족도, 교우 관계 만족도, 시설 만족도 이렇게 총 3쌍의 사전 사후 문항이 있죠. 3쌍 총 6개의 문항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6개의 문항을 한꺼번에 넣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씩만을 넣고 분석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총 3쌍의 문항이 있기 때문에 분석을 3번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수업 만족도에 대한 사전과 사후만을 넣고 한번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아래 선택 변수를 내려주셨으면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분석에 대한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분석 결과 해석하는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은 실습으로 진행하는 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선생님들께 통계 분석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어떨 때 어떤 분석을 사용을 하면 되는지 그리고 통계 분석을 사용했을 때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이 내용들을 선생님들께 하나씩 차분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 분석의 기초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통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변수의 형태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통계 분석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변수의 형태도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하고요. 변수의 유형도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우리 변수의 유형부터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변수는 먼저 나는 독립적이야. 내가 마음대로 변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독립변수가 있고요. 독립변수야 너가 변했네. 그럼 나도 같이 따라서 변해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종속변수가 있습니다. 이때 독립변수가 먼저 변하게 되면 종속변수는 따라서 변하게 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큰 흐름이 생기게 되고요. 이 흐름에 어떠한 변수의 형태가 얹혀지느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변수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를 만드실 때 이미 정해지게 됩니다.
종종 선생님들께서 응답을 이미 다 받으시고 나서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선생님, 제가 이런 분석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를 보면 대부분 이미 설문조사 설정할 때 자체부터, 설문조사 문항을 만드실 때 자체부터 해당하는 문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혹시나 특정한 분석을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이 자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자료를 참고하셔서 설문조사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변수의 형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변수의 형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처음으로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에 연구자가 부여해준 속성이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이나 종교, 지역 같은 것도 이 질적 변수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 이 질적 변수의 대표적인 예가 성별이기 때문에 성별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보통 저희가 성별을 사용을 하다 보면 보기 1번을 남자, 보기 2번을 여자로 두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보기의 순서를 바꿔서 보기 1번을 여자, 보기 2번을 남자로 두고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설문조사를 하고 또 분석을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가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에이, 그래도 1번이 남자여야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있긴 있으세요. 하지만 실제로 응답을 받고 조사를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우리 지금처럼 질적 변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없다 보니까 평균 점수를 사용을 하질 않아요. 우리 다시 한번 성별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1번을 남자, 2번을 여자로 두고 사용을 했다라고 했을 때 1번과 2번의 평균은 1.5죠. 이 1.5는 성별에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가끔 지금처럼 1.5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중성이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선생님도 계신데요. 사실 성별에서 중성을 표시를 하실 때는 보기 3번이나 보기 4번 이렇게 별도의 보기를 주어주셔야 돼요. 이런 질적 변수는 지금처럼 평균 점수를 보지 않는 대신에 각각의 응답자들이 몇 명이고 몇 퍼센트 있는지, 남자는 몇 명 있고 몇 퍼센트 있는지, 여자는 몇 명 있고 몇 퍼센트 있는지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이러한 질적 변수랑은 다르게 숫자 자체가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나 키나 몸무게 등 지금처럼 숫자 자체가 중요한 변수를 우리는 양적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양적 변수 같은 경우에는 숫자 자체가 중요하다 보니까 평균 점수 그리고 표준 편차 점수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봤다라고 한다면 우리 반의 기말고사 평균이 학교 전체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가 중요하게 될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키를 쟀다라고 한다면 내 키가 평균보다 얼마나 큰지 혹은 얼마나 작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겠죠. 지금처럼 양적 변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하다 보니까 평균과 표준 편차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질적 변수로도 양적 변수로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문항이 한 가지 존재해요. 선생님들께서 만족도 문항에 주로 사용하시는 척도형 문항이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 척도형 문항은 보통 5점 척도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5점 척도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선생님들께서 5점 척도를 사용하시게 되면 주로 1번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5번으로 갈수록 매우 만족한다의 순서로 사용을 해주시게 됩니다. 이때 각각의 보기를 질적 변수로 보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몇 명이고 몇 퍼센트 있는지,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각각 몇 명이 응답했고 비율로는 몇 퍼센트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 이 각각의 보기를 양적 변수로 보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를 1점부터 시작해서 매우 만족한다를 5점으로 보고 이 만족도에 대한 평균 점수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처럼 이 척도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문항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설문 문항을 만드시다가 내가 이 문항을, 이 통계 분석을 사용할 수 있겠다, 없겠다 라고 의문이 드실 때는 먼저 그 문항이 척도형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 그 문항이 척도형으로 사용이 된다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모두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통계 분석을 모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는
선생님들께서 저희 쪽으로 선생님 제가 자료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어떤 분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땐 이런 분석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빈도 분석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빈도 분석은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수와 그의 비율을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몇 명 있고 몇 퍼센트 있는지, 여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몇 명 있고 몇 퍼센트 있는지를 알아볼 때 사용하는 분석이 빈도 분석입니다. 사실 이 빈도 분석은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를 사용을 하셨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되는 분석 중에 한 가지예요. 특히 이 빈도 분석은 내가 받은 응답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 라는 결론을 내고 싶어요. 하지만 응답 결과를 보니까 전체 응답자 중에 10%가 남학생이었고 90%가 여학생이었다면 이건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 라기보다는 여학생의 의견에 가깝게 나타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남학생이 한 10% 정도, 여학생이 53% 정도의 분포를 나타냈다면 이 정도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빈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받은 응답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를 사용하시면 반드시 보고서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다음으로 기술 통계량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기술 통계량은 선생님들께서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확인하실 때 사용하는 분석이 기술 통계량 분석입니다. 이제 종종 저희 쪽으로 가끔 문의를 주시는 게 선생님 제가 평균 점수를 구하고 싶은데 왜 평균이라는 메뉴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네,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실 때는 이 기술 통계량 분석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통계 분석 메뉴에 별도로 평균이라는 메뉴는 없어요. 평균 구하실 때는 기술 통계량 분석을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평균과 표준 편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통계량 값들을 같이 구해주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은 문항 보기간 교차 지점에 그 응답자의 수와 비율을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석이에요. 교차 지점의 응답자의 수와 그 비율을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석은 교차 분석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조금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사용한 문항이 1번 문항은 성별에 대한 문항, 2번 문항은 이벤트 참여 여부에 대한 문항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궁금한 부분은 1번 문항에 여학생으로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이벤트 참여 여부에 나는 참여하겠다 라고 신청한 인원은 몇 명인지, 이 1번 문항과 2번 문항의 교차 지점에 대해서 그 응답자의 숫자와 비율을 확인하고 싶어요. 이럴 때 사용하는 분석이 교차 분석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단순하게 응답자의 수와 비율만 아셔도 된다 라고 하시면 교차 분석을 사용해 주시면 되지만 이때 나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신청 비율에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교차 분석의 한 가지 옵션인 카이제곱 분석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유레카에서는 교차 분석의 옵션으로 카이제곱 분석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응답자의 수와 비율만 확인하시다가 나 이때 이 응답 비율의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이 카이제곱 분석 옵션만 체크해 주시면 응답 차이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독립표본 T검정이에요. 우리 독립표본 T검정은 서로 다른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석이 독립표본 T검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로 나뉘는 성별이 될 수도 있고요.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뉘는 학년으로 볼 수도 있겠죠. 지금처럼 저학년과 고학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때는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서로 다른 두 집단이 아니라 동일한 대상이에요. 동일한 대상의 사전과 사후의 평균 차이를 확인할 때는
대응 표본 T 검정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사전조사를 선생님들께서 진행을 해주셨다면 사후조사를 진행하시기 전에 수업을 진행하시거나 혹은 어떤 특별한 처리를 진행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사후조사를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처럼 동일한 대상의 사전과 사후의 평균 차이는 대응 표본 T 검정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이번엔 집단이 3가지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집단이 3가지 이상으로 늘어나서 이 3집단 이상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학교급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눌 수도 있고요. 학년으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나눌 수도 있죠. 조금 크게 보면 지역별로 평균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고 싶으실 때도 마찬가지로 분산 분석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서로 다른 두 집단일 때 평균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 동일한 대상의 사전과 사후 평균 차이는 대응표본 T검정, 집단이 3가지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 늘어난 집단의 3가지 이상 집단의 평균 차이는 분산 분석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분석 1가지가 남았어요. 우리 마지막 분석은 상관 분석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대충은 이게 어떤 분석이겠구나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확인을 해보면 변수 간 관계성의 방향과 그 강도를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석이 상관 분석이에요. 이렇게만 들으면 조금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궁금한 부분은 국어 수업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일수록 국어 시험 점수도 높게 나타나는지 혹은 국어 수업 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은 국어 시험 점수도 동일하게 낮게 나타나는지 이 수업 만족도와 시험 점수 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요. 이럴 때 사용하는 분석이 상관 분석입니다. 지금 이렇게 7가지 분석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아마 처음 들으셔서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마 자주 듣지 않는 단어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추후에 어떤 특정한 자료가 있으시거나 혹은 내가 특정한 분석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이 드실 때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자료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내가 어떤 분석을 진행을 할 수 있는지 혹은 내가 어떤 분석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은 쉽게 인지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 7가지 분석 중에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이 빈도 분석과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또한 마찬가지로 많이 사용하시는 기술 통계량 그리고 요즘 정말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대응 표본 T 검정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분석하는 방법과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빈도 분석부터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리 한 20분 정도 남았으니까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빈도 분석은 우리가 앞서서도 확인을 했던 것처럼 질적 변수의 분포와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의 분포, 남학생은 전체 응답자 중에 몇 명 있고 몇 퍼센트 있는지, 여학생은 전체 응답자 중에 몇 명 있고 비율로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때, 또는 응답을 받으셨을 때 학교급에 대한 분포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는 각각 몇 명씩 응답을 했는지 확인하실 때 사용하시는 분석이 빈도 분석입니다. 우리 빈도 분석은 앞에서 같이 한번 분석을 진행을 해봤었죠. 우리 20대 3.0까지 들어오셨다면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빈도 분석을 선택해 주시고 우리가 빈도를 확인할 변수를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프는 선생님들 필요하시면 선택하셔도 괜찮고요. 아니시면 없음으로 그대로 두고 사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다음으로 다 설정을 해주셨다면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분석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금처럼 보고서에 옮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보고서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라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이렇게 작성하시면 틀리지는 않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선생님들께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 그러면 빈도 분석 보고서에 대한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먼저 가장 왼쪽에는 우리가 사용한 변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중간에는 그 해당하는 사례수, 오른쪽에는 비율이 몇 퍼센트 있는지 비율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빠뜨리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체가 몇 명인지를 작성 안 하시는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하지만 이 전체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됩니다. 지금이야 남학생이 47명, 여학생이 53명, 더하면 100명. 이게 한눈에 들어올 수가 있지만 나중에 응답자의 수가 많아지거나 혹은 보기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 전체에 대한 응답이 한눈에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에 대한 응답도 반드시 함께 기술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으로 우리가 사용한 변수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변수에 대한 각각의 보기가 사례수가 몇 명 있는지, 그 비율은 몇 퍼센트 있는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성별과 학교급 두 가지만 작성을 해드렸지만 추가적인 변수를 더 사용하셨다면 이 학교급 아래쪽으로 한 가지씩 더 붙여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이 표를 해석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통계 분석을 사용을 하셨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들어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떤 분석을 사용을 했는지, 사용한 목적과 사용한 방법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전체 응답 학생의 성별, 학교급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금처럼 사용한 목적과 분석 방법을 기술을 해주시고, 분석 결과 성별은 남학생이 47%, 여학생이 53%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처럼 보기가 두 개일 때는 어떤 걸 먼저 말씀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순서대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기가 세 가지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빈도가 높은 것을 먼저 동일한 것끼리는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기술하실 때 훨씬 편하실 거예요.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학교급의 경우 고등학교가 34%이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33%였다. 지금처럼 높은 것을 먼저 동일한 것끼리는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선생님들께서 훨씬 편하게 기술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종종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보고서 검토를 해드리다 보면 남학생은 몇 명 있고 몇 퍼센트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세요. 그래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도 동일하게 맞는 건데 가급적이시면 선생님들께서 빈도 분석을 작성하셨을 때는 퍼센테이지가 먼저 나오고 다음에 명수가 나타나는 게 조금은 좋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때 이게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게 빈도 분석이다 보니까 전체에 대한 응답자 중에 이 해당하는 보기에 있는 응답자가 몇 퍼센트 있는지를 먼저 기술해 주시고 그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몇 명 있는지를 나중에 기술해 주시는 게 조금 더 보실 때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빈도 분석을 넘어서 기술 통계량 분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통계량 분석도 우리 앞서서 한번 알아봤었죠? 양적 변수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점수나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사용하는 분석이 기술 통계량 분석이에요. 우리 기술 통계량 분석도 앞에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리스트 3.0까지 들어오신 다음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 기술 통계량 그리고 변수 리스트에서 우리가 평균 점수를 구할 문항들을 아래에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면 돼요. 지금은 5점 척도로 사용된 세 가지 문항을 양적 변수로 보고 평균 점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다 설정을 해주셨다면 마찬가지로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다양한 종류의 통계량 값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다른 값들은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세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으로 모든 통계 분석을 사용하셨을 때는 내가 몇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몇 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는지에 대한 관측지의 값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술 통계량 분석을 진행하셨다면 평균과 표준 편차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들께서 평균이 중요한 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표준 편차가 중요한 걸 종종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평균과 표준 편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처음으로는 평균이 3.8, 표준 편차가 1.0인 국어 수업 만족도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평균이 3.1, 표준 편차가 1.5인 수학 수업 만족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국어 수업 만족도를 가지고 보면 자료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이 모든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8입니다. 이 나열되어 있는 자료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8이에요. 그리고 이 3.8을 기준으로 플러스 1 표준 편차인 4.8,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인 2.8, 이 사이에 대부분의 응답값들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략 이 범위 안에 전체 응답값의 70%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이 범위 안에 전체 응답값의 7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학성 만족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처럼 자료가 쭉 나열이 되어 있다고 할 때 이 모든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1이고 이 3.1을 기준으로 플러스 1 표준 편차인 4.6,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인 1.6, 이 사이에 전체 응답의 70% 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께서도 이 자료를 보시면서 확인하셨겠지만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평균에 더 밀집되어 있는 형태로 자료가 분포되게 되고요.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평균에 조금 더 멀리 자료가 분포가 되게 되겠죠. 지금처럼 평균은 전체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고 표준 편차는 그 대표값을 기준으로 자료가 얼마나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평균을 사용하신다면 아래 보이는 표준 편차도 반드시 함께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서 봤던 결과를 보고서에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하기 전에 한번 선생님들께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지금 국어 수업 만족도와 수학 수업 만족도, 학교 생활 만족도 이렇게 세 가지 변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변수 중에 가장 평균에 밀집되어 있는 형태를 가진, 밀집되어 있는 분포를 가진 변수는 어떤 건지 채팅창에 한번 입력을 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많이 피곤하실 시간이어가지고 지금 아마 들으시면서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잘 듣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수학 수업 만족도가 표준 편차가 가장 작다 보니까 평균에 가장 밀집되어 있는 형태의 분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술 통계량 분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면 왼쪽에는 우리가 사용한 변수의 이름들, 변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중간에는 표준 편차와 중간에는 평균과 오른쪽에는 표준 편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위에 보이는 전체에 대한 응답을 빼두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전체에 대한 응답은 선생님들께서 통계 분석 사용하셨다면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평균과 표준 편차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통계량 값을 더 사용하신다면 표준 편차 오른쪽으로 한 칸씩 더 늘려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것을 위해 어떤 분석을 실시했는지 목적과 분석 방법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들의 각 만족도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술 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목적과 방법을 기술을 해주시고 5점 척도의 질문 중 국어 수업 만족도에 대해서는 평균은 3.8, 응답자들이 대체로 국어 수업에 만족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학 수업 만족도에 대해서는 평균이 3.88, 학교 생활 만족도는 평균이 3.81로 나머지 두 변수 또한 보통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술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표준 편차 점수까지 별도로 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보고서 작성해 주실 때는 이 표준 편차 점수도 같이 함께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종종 이제 질문을 주세요. 왜 국어 수업 만족도는 3.8인데 만족에 가까운 것, 그리고 수학 수업 만족도랑 학교 생활 만족도는 오히려 이거보다 더 높은데 보통 이상이다 라고 작성했느냐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선생님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작성을 해왔습니다. 보통 저희가 5점 척도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중에 3점은 보통으로 사용이 되고요. 4점은
만족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이때 3점과 4점 사이 중에 한 3.8에서 3.9면 이렇게 좀 높게 나타난다면 4점에 가깝게 나타난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족에 가깝게 나타나는 게 유리하다 라고 하실 때는 만족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나는 그래도 만족이라는 것 자체를 좀 보수적으로 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4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상이다 라고도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선생님께서 유리하신 방향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가끔 선생님들께서 보고서 검토 요청을 주셔서 보다 보면 3.5에서 3.7 이 정도로 나왔는데도 만족에 가깝게 나타났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 수치는 만족에 가깝다라고 사용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시면 선생님들께서도 3.8에서 3.9가 나왔을 때 4점은 안 되지만 3.8 이상이 됐을 때는 만족에 가까운 것, 보통 이상이다. 이렇게 두 가지 모두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대응표본 T검정을 한번 살펴보고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대응표본 T검정 같은 경우에는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평균 차이를 확인을 할 수 있는 분석이에요. 이 대응표본 T검정은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의 차이를 두고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실시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학기 초에 사전조사가 진행되었다면 학기 말에 사후조사가 진행되거나 학년 초에 사전조사가 진행되었다면 학년 말에 사후조사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이 시간 차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은 방학을 끼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방학 동안 학생들의 가치관 변화가 많이 일어나면서 이게 수업에 의한 효과인지 혹은 학생들의 가치관 변화에 의한 효과인지를 확인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시면 방학을 끼지 않는 것이 좋고 최소한 이 시간 차이는 1년을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방학을 끼지 않도록 최소한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돼요. 우리 두 번째로 동일한 대상, 동일한 인원으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에 5학년 3반 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셨다면 사후에도 마찬가지로 5학년 3반 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돼요. 만약 사전에는 3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는데 사후 조사하기 전에 3명의 학생이 전학을 가버렸어요. 이럴 때는 사전조사에서 전학간 3명의 학생걸 제외를 하고 사전과 사후 모두 5학년 3반 27명으로 맞춰주셔서 분석을 진행해 주셔야 돼요. 우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문항을 사용해서 사전조사, 사후조사를 실시해 주셔야 됩니다. 가끔 선생님들께서 사전조사 하시기 전에는 급하게 설문조사를 만드시고 사후조사 하시기 전에 문항을 수정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 경우에는 대응표본 T검정을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동일한 문항, 동일한 설문지를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함께 했던 자료를 합치는 과정이고요. 우리 대응표본 T검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 사후 한 쌍만을 넣고 분석을 진행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두 쌍이 있기 때문에 총 2번의 분석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제가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자료값들만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는 대응표본 T검정을 사용했죠. 이 대응표본 T검정은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는 분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전과 사후에 대한 평균을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평균이 나오면 함께 따라 나와야 되는 표준 편차도 같이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분석을 사용하셨을 때는 반드시 이 빈도도 같이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다음으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시각적으로 차이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용해 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부분은 필수는 아닙니다. 선생님들께서 그래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대응표본 상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대응표본 T검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T값과 이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인지를 확인하는
유의 확률, P값을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아마 이 유의 확률과 P값이 0.05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기준이 되는 0.05의 의미와 우리가 봤던 유의 확률에 대한 의미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의 수준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유의 수준은 동일한 분석을 100번 실행했다고 할 때 우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는 오류의 최대 수준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는 0.05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0.05는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적게 나타나면 우리는 이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이에요. 실제로도 우리가 분석하기 전에 분석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 유의 수준은 0.05다 라고 우리가 한번 설정해주고 진행을 하는 걸 선생님들께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유의 수준은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이라면 우리가 설정해준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적게 나타나면 된다 라고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이라면 유의 확률은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자료를 가지고 통계 분석을 진행을 했더니 우리가 가진 자료가 오류가 나타날 확률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진 자료가 오류가 나타날 확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료가 오류가 나타날 확률이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보다 작다면 우린 그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봤던 결과를 가지고 해당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0.05를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은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적게 나타나면 돼요.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적게 나타나면 되는데 우리의 분석 결과를 보니까 0.000으로 나옵니다. 사실 통계에서 0%라는 확률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어느 일정 수준을 가다 보면 아주 작은 숫자라도 수치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0.000으로 작성하셔도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작성하실 때는 통계에서 사용하는 정말 작은 단위인 0.001보다 작은 값이다 라고 사용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한 결과값이에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은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적게 나타나면 돼요. 이때 우리가 가진 자료를 보니까 1000번 중에 한 번보다도 오류가 더 적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보다 우리가 가진 자료가 오류가 나타날 확률이 더 작기 때문에 우린 이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본 이 자료를 보고서에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찬가지로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사전과 사후에 대한 각각의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대응표본 T검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T값과 이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려주는 유의 확률 P값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전체에 대한 결과값을 작성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이 전체에 대한 결과값도 함께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가끔 선생님들께서 이제 보고서 검토 요청을 주셔서 저희가 보고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분명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증가를 했어요. 분명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증가를 했는데 T값을 보니까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있죠. 앞에 이 마이너스 부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다시 연락을 드려서 선생님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확인을 해봤는데 분명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증가했는데 마이너스 부호가 없습니다. 이 값은 혹시나 분석이 잘못되었거나 자료가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 앞에 붙은 마이너스 부호가 불길해서 제가 다 떼버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처럼 마이너스 부호는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이거 함부로 떼버리시면 이거는 통계 조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마이너스 부호는 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 이제 마이너스 부호의 의미가 사전보다 사후에서 값이 증가했을 때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때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게 되니까 선생님들께서도 불길하다고 떼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함께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 결과값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처음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적과 방법을 기술해 주셔야겠죠. 나는 국어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사전, 사후 응답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대응 표본 키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 사전조사에서는 평균이 3.05점이었으나 사후에서는 3.85점으로 약 0.8점 형성된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우리가 0.8점 형성된 것은 눈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통계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되는 t값과 그 유의 확률 값을 함께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작성을 해주셨다면 이제 결론을 맺어주셔야겠죠. 따라서 나는 국어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점수가 사전보다 사후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통계 분석을 아는 분들이 이 자료를 보시면 여기까지만 작성된 걸 보시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구나 라고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대부분 보고서를 제출하는 분들은 통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으시죠. 그분들께는 조금은 불편한, 조금은 불친절한 보고서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후에 한 문장을 더 추가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했다라고 한번 뽐내주시기도 하면서 친절한 보고서로 마무리를 지어주실 수가 있어요. 즉 국어 특성화 수업은 학생들의 국어 과목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처럼 내가 한 수업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효과가 좋았다라고 한 번 더 기술을 해주시면서 친절한 보고서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형태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걸 거예요. 네, 우리 이렇게 1시간 동안 긴 시간이었는데요. 선생님들께서도 함께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남아서 질문해 주셔도 괜찮고, 그리고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나가시지 마시고 제가 채팅창에 만족도 조사에 대한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이 만족도 조사까지 진행을 해보시고 나서 이제 회의들을 종료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만족도 조사 참여하시고 나면 제가 이제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니까요. 선생님들께서도 반드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같이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질문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1시간 동안 같이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추후에 이제 유레카 사용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 셋 중에 아무 전화로만 전화 주셔도 괜찮은데요. 제 직통번호는 9462번입니다. 그래서 9462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한테 바로 연결이 되니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유레카 메일로 주시거나 혹은 앞에 이제 작성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릴게요. 네,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